무인도에서 홀로 살아남기란 예전부터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주제였습니다. 소설과 만화, 영화, 게임 등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은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이죠. 다들 로빈슨 크루소 하지만 사실 정확한 제목은 무려 모든 선원이 사망한 조난에서 혼자 살아남아 미대륙의 위대한 강 오리노코 어귀 근방에 무인도 해변에 표류해 8하고도 20해 동안 산 요크 출신의 뱃사람 로빈슨 크루소의 기묘하고도 놀라운 모험과 삶의 이야기와 그가 어떻게 겨우 기적적으로 해적선에 구출되었는지에 관하여입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문장형 제목은 명함도 못 내밀겠죠?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인 데니엘 디포가 쓴 또 다른 소설 역시 어마어마한 길이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알아보자면 오늘날에는 몰 플랜더스라는 짧은 제목으로 알려진 이 소설의 원제는 뉴게이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이후 60년의 굴곡진 삶 동안 12년을 매춘부로 5번은 아내로 그중 1번은 형제와 결혼하고 12년을 도둑으로 8년을 버지니아주에 유배된 흉악범으로 노년에는 부자가 되어 정직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세상을 떠났던 유명한 몰 플랜더스의 행운과 불운에 관하여입니다. 벌써 책 한 권 다 봤네요. 아무튼 다시 무인도로 돌아가자면 2000년에 개봉했던 캐스트 어웨이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라는 평을 들으며 흥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붉은 손자국의 배구공으로 유명해졌죠. 게임 회사 EA의 대표작인 심즈에도 캐스트 어웨이라는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버전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실제로 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셀커크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조그마한 어촌, 신발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1676년에 태어났던 알렉산더는 7째 아들은 행운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은 엄마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반항기가 충만한 10대로 자라났습니다. 1695년 19살 난 알렉산더는 실수로 바닷물을 담아둔 통에서 물을 마셨다가 그걸 본 남동생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에 화가 나 동생을 나무 몽둥이로 폭행했습니다. 그리곤 그걸 말리는 아버지와 형수까지 폭행해 법정에 소환되었죠. 하지만 감옥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는 남아메리카로 떠나 바다 사나이가 되겠다며 가출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인지는 알 수 없어 여러 추측이 난무하지만 어쨌든 그의 성은 셀 크레이그에서 셀커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촌에서 자랐기에 바다를 잘 안다고 생각해 했던 선택일까요? 하지만 남미로 떠나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는 좁고 식사라고는 딱딱한 비스킷과 건조한 콩, 짜디짠 육포 조각뿐인데다 양도 적고 잘 때도 일할 때도 옷은 축축하고 일은 고되고 집에서도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고 그의 울컥하는 성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함께 배에 탄 선원들과 계속 싸움이 붙었죠. 1703년 알렉산더는 사나포선에 합류해 남미 주변을 돌았습니다. 사나포선은 민간 소유이지만 교정국 선박을 공격하고 배의 재물을 탈탈 털어버릴 권한을 정부로부터 받은 선박입니다. 사실상 나라한테 허가받은 해적이었죠.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 끊임없이 다투는 중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선박을 만나면 이들은 영국 해적이 되어 스페인 선박과 싸우고 약탈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알렉산더도 나름 바다에 대해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할 만했고 실제로도 뛰어난 항해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가 더 안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음식은 맛이 없었고 사람들은 싸워댔으며 심지어 열병으로 쓰러진 선원이 15명에 나머지는 괴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죠. 선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지고 있는 사이 선장이 열병으로 죽어 상류층 출신의 21살짜리 토마스 스트래들링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육포에도 곡물에도 쥐똥과 바퀴벌레가 가득해 선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끊임이 없는데 인기도 없고 재수도 없는 스트래들링이 선장이 되자 사람들은 브라질 해안을 지나는 내내 이 새로운 선장에게 대놓고 싸움을 걸어댔습니다. 특히 동네 최고의 다혈질인 우리 주인공은 눈만 뜨면 선장에게 온갖 시비를 걸고 으르렁거리며 싸워댔죠. 그러던 1704년 9월의 어느 날 배는 칠레의 한 무인도에 정박하였습니다. 선장은 여기서 한 달을 머물며 쉬고 식량을 다시 채웠죠. 하지만 알렉산더 셀커크의 눈에는 배도 선원들도 선장도 스페인 배를 공격하긴커녕 바다를 항해할 상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선장이 이제 다시 바다로 나가자고 명령하자 곧장 말싸움을 시작한 알렉산더 셀커크는 자기는 이 섬을 떠나지 않겠다며 이딴 쓰레기 같은 배 맨날 물이나 질질 새고 내가 저 배에 다시 타느니 평생 여기서 살고 만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쳐댔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른 선원들에게도 타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선장은 화를 참지 못했죠.
선장은 그럼 그러라며 총과 칼, 냄비, 담배, 럼, 옷가지 몇 개와 성경책을 던져주고는 알렉산더를 해변가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배를 출발하라 지시했습니다. 당황한 알렉산더는 금방 후회하며 그러지 말고 자기를 다시 태워달라고 사정했지만 반항적인 선원들의 태도가 지긋지긋했던 선장은 알렉산더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버렸죠. 그 뒤로 알렉산더는 무인도에서 4년 4개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휴, 저 성질머리 좀 죽이지 싶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더가 비록 욱해서 했던 소리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타고 온 배는 얼마 후 페루 해안에서 침몰했고 선원들은 거의 다 죽었으며 선장을 포함해 살아남은 소수의 선원들은 스페인 쪽에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알렉산더는 황당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누가 올 거라고 생각해 그때까지만 견디자며 일단 해안가를 걸으며 음식을 찾았죠. 해변에는 닭새우가 많아 그걸 주로 먹었고 물고기도 많긴 했지만 배탈이 잘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구조에 미칠 것 같아진 그는 첫 몇 달간은 자살까지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남방 코끼리 물범이 울어댔고 배에서 내린 쥐떼는 그의 주변을 맴돌았죠. 알렉산더가 섬의 야생 고양이를 겨우 길들인 뒤에야 쥐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섬 밖을 맴돌던 그가 결국 바다만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고 먹을 것을 찾아 섬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섬 안에는 이전에 이 섬을 들렸던 이들이 두고 간 염소들, 먹을 수 있는 야생 채소와 과일들이 즐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 난파선에서 겨우 몸만 건져 살아남아 무인도에 오게 된 막막한 상황에 비하면 알렉산더는 꽤나 살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염소 덕에 염소 젖도 얻고 고기도 얻었고 옷이 해져도 염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음식도 염소 고기와 닭새우, 순무와 고추를 넣고 끓인 국을 먹었죠. 섬에는 동물도 많아 처음에는 편하게 총으로 사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총알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쫓아다니며 사냥을 해야 했는데 그 와중에 죽을 뻔하기도 하며 매일 생존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덕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집도 2채나 지었죠. 하나는 침실, 하나는 부엌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외로움이었죠. 알렉산더는 외로움을 잊기 위하여 성경책을 읽고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일기는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 그림을 보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알렉산더 뒤로 2채의 집과 멀리 염소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발도 필요 없이 맨발로 숲속을 뛰어다닐 정도로 섬 생활이 익숙해졌을 때쯤 섬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게 영화 속이라면 환희의 비명을 지르며 뛰어갔겠지만 알렉산더는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만약 저들이 스페인 사람이라면 눈에 띄는 순간 죽게 될 테니까요. 안타깝게도 섬에는 사람들이 2번이나 왔는데도 2번 모두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스페인에서 온 이들이었고 알렉산더는 잽싸게 몸을 숨기고 피해 다녔습니다. 알렉산더를 발견한 이들이 그를 쫓아왔지만 섬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알렉산더를 잡을 수는 없었죠. 1709년 2월 그렇게 하루하루 제대로 된 구조만을 기다리던 알렉산더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배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산업호선인 듀크호의 등장이었죠. 한참을 살펴 지나가는 저 배가 영국 배라고 확신한 알렉산더는 뛸 듯이 기뻐하며 불을 피워 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훗날 로저스 선장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염소 가죽 옷을 입고 맨발이었던 알렉산더는 잔뜩 자란 머리와 수염까지 있어 헐북숭이 동물 같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한 지 워낙 오래되어 단어를 반밖에 말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웠죠. 알렉산더는 염소를 몇 마리 잡아 대접하며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곧 옷과 신발을 받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안 신던 신발을 너무 오랜만에 신으니 발이 팅팅 부어 한동안 고생했다고 해요. 오늘날이라면 알렉산더부터 집으로 보내는 게 우선이었겠지만 듀크호는 스페인 선박들을 터느라 정신이 없었고 결국 알렉산더는 무인도에서 탈출하고도 2년 뒤에야 영국 런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711년 10월 영국으로 온 알렉산더는 이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듀크호가 스페인 선박을 털어 벌어들인 돈 덕분에 덩달아 부유해졌고 무인도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알렉산더도 그의 가족도 어딜 가든 환영받았죠. 어느 식당을 가든 무인도 표류 썰만 풀면 무료로 술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는 심지어 2명이랑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로저스 선장이 쓴 세계 항해기에는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으며
1713년 12월 3일 작가 리처드 스틸 역시 알렉산더의 무인도 생활기를 더 잉글리시맨지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작가 데니엘 디포는 셀커크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에 관해 알렉산더를 구조한 로저스 선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만 디포가 셀커크를 만났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후 1719년 데니엘 디포는 알렉산더 셀커크의 생존기에서 영향을 받은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발표하였죠. 로빈슨 크루소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1966년 칠레 정부는 알렉산더 셀커크가 4년 4개월을 살았던 무인도의 이름을 아예 로빈슨 크루소 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제 육지에서 안락하게 살 법도 한데 뼛속까지 바다 사나이였던 알렉산더는 영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1720년 11월 44세의 나이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해 역시 이전처럼 전염병으로 가득했고 결국 그는 1721년 12월 13일 오후 8시 황열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죠. 언제든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는 영원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고전으로 남은 로빈슨 크루소의 모티브가 된 알렉산더 셀커크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